2반이고 수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될 차례인데 차례 우리 본 적이 있었나요? 이거 차례를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맨 앞에 차례 잠깐 보면 이제 첫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고 잠깐 지난 시간에 언급은 했지만 순열하고 조합은 지난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했었나 보네. 그냥 선생님 내가 그냥 끌려 나가고 끝이었지. 그 차례를 보는 생각합시다. 순열과 조합은 1학년 그 수학 가장 마지막 단원에 있었어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있어서 순열, 조합, 느낌표 같은 게 있었다고 수학 시간에. 그걸 아마 1학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안 나죠. 그 이후로 수학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고 오늘 순열과 조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은 1학년 때 배웠던 그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개념의 특수한 경우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떤 조건이 붙어요. 옵션을 걸어서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를 할 겁니다. 그게 1단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경우의 수를 좀 능숙하게 구할 줄 알면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확률을 여러 개를 계산하는 게 익숙해지면 통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안 했겠나요? 일단 선생님 생각은 1회고사까지 2단원의 내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빠르게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2회고사 때 이제 통계가 남겠지. 3단원이 남겠지? 3단원이 끝나면 수능특강에 있는 것들을 복습하면서 2회고사 어차피 근처니까 복습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에 조금 더 빠르게 나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2회고사가 끝나고 나면 확률과 통계를 딱 접으려고 끝내려고 합니다. 2회고사 종료된 시점부터는 지금 선생님의 계획은 수학 2로 넘어갈까 해요. 왜냐하면 수학 2를 사실 작년 이후로 거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는 복습을 할 시간이 없을 거야 이번 학기에. 그래서 2회고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수투로 돌아가서 수능을 복습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인데 그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듣는 모든 학생들과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겠구나라고 모두가 공감을 하면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확률과 통계만 할 거예요.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강하게 반대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될지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선생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때 가서의 얘기고 일단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도 현실적으로 내신 성적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죠. 일단 확률과 통계 준비하면서 한번 잘 해보기로 합시다. 작년에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했던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거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친구 따라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예전에는 확통이 수능에서 더 쉽다더라 그래서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내신 등급 따위가 좀 더 수월하다더라 나름 일리 있는 얘기긴 해. 그런 이유로 왔던 친구도 있을 거고 저마다 달라요. 확률과 통계는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수업을 듣는 이유도 저마다 다를 거야. 다 그 학생들에 맞게 조금씩 좀 도움이 되는 수업이 돼야 되겠죠? 한번 열심히 해보기로 합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았던 수학 내신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확률과 통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 이유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보기로 합시다.
자, 시작을 할 건데 11페이지에 이제 맨 첫 부분으로 배울 건데 그 전에 얘기했던 대로 1학년에서 배웠던 순혈조합 사실 머릿속에 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떠올려 놓고 수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학년 8반이었, 재작년에 1학년 8반이었던 사람 혹시? 나 알아? 알아?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생각 기억이 나? 뭘 수업했었는지도 생각이 나니? 별로였구나 그게. 선생님이 마지막에 잠깐 수업을 했었어 그지? 거의 기말고사 직전에 가서 아마 기말고사 쯤에 시험 공부하면서 프린트 풀면서 수업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순혈과 조합 프린트를 풀면서 복습을 했었습니다. 그걸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6년 전에 거였지. 자, 우린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순혈 대문자 P라는 걸 써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얘기를 해보자. 우리 5, P, 3이라는 저런 기호를 사용한 적이 있어. 저게 무슨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이 나나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 5는 뭘 뜻하는 걸까? 이 5P3이라는 건 뭔가 어떤 방법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수. 5의 의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근데 고를 수 있는 가지수야. 올리브영에 가서 틴트를 고를 거예요.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5개가 5개가. 자, 5개 중에서 한글로 써볼게요. 5개 중에서 그럼 뒤에 나와 있는 3이 의미하는 건 뭐냐? 뭐겠어? 몇 개를 살 거야? 3개 산다. 말해도 돼요. 뭐 이렇게 말해도 3개를 살 거야. 이제 문제나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들로 이제 좀 바꿔서 표현을 해봅시다. 보통 뽑아서 배열한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선택한다, 뽑는다. 뽑아서 배열을 해. 순서를 정하는 거야. 이거 아침에 바를 거, 점심에 바를 거, 저녁에 바를 거 순서를 정해놓는 거지. 여기까지 해놓는 것이 바로 순열이야. 올리브영에 가서 틴트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내일 아침에 바를 거, 점심에 바를 거, 저녁에 바를 거 딱딱딱 정해놓는 방법의 수. 여기까지를 순열이라고 해요. 계산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나니? 5개 중에 일단 하나를 고를 수 있어. 몇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몇 개? 5개. 하나를 골랐네. 이제 남은 건? 4개. 그래서 그다음 남은 건 3개. 우리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네, 저렇게 맞아 적어야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리 계산을 했다. 이게 순열이에요. 더 깊게 안 들어가도 돼. 이것만 이제 떠올리면. 그럼 옆에 조합을 다시 한번 해볼까? 조합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기호는 5, C, 3. 대문자 C를 써요. 컨비네이션이 앞글자야. 퍼뮤테이션이 앞글자고요. C 쓸 거야. 그럼 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이 한글로 표현해 봅시다. 똑같아요. 5개 중에서 3개를 똑같아요. 선택하는 거야. 뽑아요. 뽑아서 어떡하지?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점이 있나요? 조합은 뽑아. 아침, 점심, 저녁 배열을 해야 해. 조합은? 조합은 배열 같은 거? 안 하죠. 그게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예요. 순열은 뽑아서 뭘 먼저, 뭘 나중에 할까 순서까지 정해줘야 돼요. 근데 조합은 그냥 3개를 뽑으면 끝. 끝. 자, 이게 조합이었어. 계산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칠판만 보고 한번 내가 대답해 볼래? 둘 중에 어떤 게 더 간단하니? 칠판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해 볼게. 틀린다고 큰일 나는 거. 어떤 게 더 간단해? 뭐가 더 간단해? 조합하니까? 아니, 글자가 더 짧잖아. 조합은 배열을 하지?
안 와도 돼. 이런 거죠. 얘는 뽑은 다음 배열까지 해야 돼.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조합은 아니야, 한 단계예요. 뽑기만 하면 끝이야. 더 간편해 보이잖아. 그럼 교과서에는 보통 순서는 쉬운 거 먼저 하고 어려운 거 나중에 배워야 되지 않니? 그럼 조합이 먼저 순열이 나중일 것 같은데 분명 교과서 순서는 어때요? 뭐 먼저 배웠어? 단원의 제목으로 봐봐. 일단은 제목 뭐라고 되어 있니? 10페이지 맨 밑에 순열과 조합이에요. 교과서에는 순열부터 나와. 1학년 때도 그랬어요. 순열 배우고 조합을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 뭐야? 앞에 배운 게 더 쉬웠을 거예요. 맞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는 조합이 더 간단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순열이 더 간단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더 쉬워서 순열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규칙성 있게 설명하려고 여기다 선생님 원칙을 하나 정해놓으려고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책에 있는 계속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해. 한 번만 이해하려고 애써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앞을 잘 봐야 돼 이제. 5가지 색깔의 보드 마커가 있어요. 잘 봐. 이 보드 마커 중에 5개 중에서 3개를 뽑을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뽑는 이 행동이 조합과 어울리는지 순열과 어울리는지를 생각해서 대답해 보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뽑습니다. 3개를 뽑아요. 순열이니 조합이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순열일까 조합일까? 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 네, 3개를 뽑면 돼. 네, 그냥 3개를 뽑은 거야, 그치? 순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자, 초고속 카메라 느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봐야 돼. 느린 그림이야. 3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순열이니 조합이니?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야. 이렇게 뽑았어요. 순열이가 조합이니? 사기꾼 같냐? 자, 지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행동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냥 빨리 뽑을 때는 순서가 없었어. 조합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느린 카메라로 돌려보면 분명 먼저 집은 거, 두 번째 집은 거, 세 번째 집은 거 있었을 거라는 거야. 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결론은 이런 철학적인 얘기. 이 세상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쌍둥이도 동시에 태어나지 않고요. 강아지도 동시에 2마리의 새끼를 낳지는 않아요. 세상에 시간이 일정하게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아주 찰나의 순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에 동시에 딱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로 와. 우리 뽑아서 배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글자 그대로만 봤더니 뽑아서 그 다음 배열까지 라고 2개의 단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2개의 단계가 아니더라는 거야. 왜? 뽑으면 저절로 순서가 정해지더라는 거지. 왜? 세상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뽑으면 순서가 정해져요. 우리 위에 계산한 것도 한번 볼래?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골랐죠? 이게 첫 번째잖아. 남은 것 중에 하나 또 골랐지? 그게 2번째. 그 다음 고른 게 3번째. 순서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 뽑는다는 거는 뽑으면 반드시 그 순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생겨요. 그래서 뽑아서 배열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복잡해졌죠. 도대체 옆에 있는 얘는 뭐냐?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해야 된다고 배열을 안 하고. 그럼 조합은 뭐였냐? 실제로는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이유가 이제 나와. 조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뽑아서 배열한 다음 다시 그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없애버려야 돼요. 무시해줘야 돼. 복잡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B, C 세 개의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 B, C가 있고 B, A,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순열에서는 분명 다른 경우죠. 순서가 다르니까, 그치? 하지만 조합에서는 A, B, C, D 이 중에서 A, B, C를 고른 것, B, A, C를 고른 것 어때?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문자 세 개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은 다르지만 조합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뽑아서 배열이 이미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순서를 무시해버려야 돼.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냐? 이거, ACB, BCA, CAB, CBA 그냥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엎쳐뒤착하는 이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치? 총 6가지가 생기죠? 이 6가지의 가능성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려야 한다. 무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니들이 아무리 자리를 바꿔봐라. 어차피 몇 가지 방법이다 이건? 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다 몇 가지 방법이야? 한 가지 방법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열에서는 6가지였지만 니네 그럴 필요 없어. 애쓰지마. 어차피 니네는 그냥 하나야. 한 묶음이야. 6개가 한 묶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로. 그 과정을 우리는 순서를 무시해버린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1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될 그 개념이에요. 순서를 무시해버린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무시해버리는 건지 이제 계산하는 과정만 알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과정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는 이 그대로예요. 6개가 하나가 돼버렸어. 6개가 하나가 돼버렸네? 그럼 경우의 수는 빼기 5가 아니고 6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고요. 여기 있는 6개를 한 묶음으로 묶었어. 6개가 한 묶음이야. 6개가 한 묶음. 그럼 얼마큼이나 줄어들까? 나눗셈이 돼야죠. 24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6개가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 그럼 6개씩 묶어봐 이렇게. 몇 묶음? 4묶음이죠. 그럼 24가 4로 줄어들었네요? 6분의 1로 쪼그라든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얘네들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순서를 바꾸는 이 과정은 필요 없어. 무시할 거야.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야. 핵심이 이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조합을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이 5C3을 계산할 때 순열이랑 똑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나눗셈을 했죠. 얼마로 나누냐면 뽑힌 3개가 자기들끼리 자리를 막 바꾸는 방법. 이만큼의 방법. 3개가 자리를 바꾸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 똑같을 거죠. 3개니까 맨 처음에 올 때는 3가지, 그 다음 남은 거 2가지, 마지막에 1가지. 3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합을 계산했었다는 거지.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을 그냥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순열에다가 순서를 무시하는 나눗셈을 추가해야 조합이 되거나 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순열을 먼저, 그 다음 조합을 나중에 이렇게 배웠다. 오랜만에 나왔어. 어려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 얘기, 요 초록색 요 얘기를 잘 기억을 하면 이제 교과서 들어가서 나오는 모든 단원의 설명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니까 점점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반복할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11페이지로 가서 오늘 해야 될 이 얘기로 들어가 보죠. 원순열. 요거는 그냥 여백에다가 살짝 잘 정리를 해놔.
그 중국집에 가면 중식당에 가면 좀 커다란 중식당에 가면 저 안쪽에 그 홀 같은 게 있다고요. 테이블이 있어. 커다란 둥근 식탁 있지. 중국 사람들이 하는 커다란 둥근 식탁. 그거 되게 크잖아.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칠리 탕수육을 너무 좋아해. 근데 그게 저 깊숙한 곳에 앉아 있다. 저게 너무 먹고 싶어. 또 나는 꼭 거기 가서 앉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 너무 멀어. 못 먹나요, 나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중식당에 있는 그 식탁 어떻게 돼? 접시가. 식탁을 돌리면 삥 돌아오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는 거죠. 돌리면 돼. 되게 되게 촌놈처럼 일어나가지고 저 하나만 그러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음식은 돌고 돌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 앉아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도니까. 자, 원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특징은 이 원은 여기서 말하는 원은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돌고 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나 어디 앉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왼쪽에 누가 앉아있고 내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내 정면에 누가 앉아있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야. 어차피 다 자리는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앉아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파이탄고를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원탁회의라는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회의가 있어요. 원탁 위에서 회의를 한다라는 것에 특별한 좀 의미가 있거든. 뭘까? 회의를 원탁 위에서 동그란 탁자 위에서 회의를 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탁. 회의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구조 아니야? 회장님, 큰아들, 새엄마, 새엄마의 아들, 주인공 여자친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런 회의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상석이 이렇게 있지. 그런데 원탁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는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의 그 대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평등하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회의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앉더라도 위 좋은 자리, 나쁜 자리에 구분이 없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순열의 특별한 경우 원순열은 일단 원은 회전하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그 원순열을 얘기를 해보자. 팔짱 끼지 마세요. 잘 봐야 돼요. 요즘 부지런히 가야 돼. 2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순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중복, 세 번째는 같은 것이 포함된 것. 이런 특별한 옵션을 주어서 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원이에요. 말 그대로 원 위에다가 배열을 해줄 거야. 그러면 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그냥 잠깐 바로 그냥 설명할게요. 2개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A, B, C, D 4명의 사람이 책상 위에 이렇게 앉을 건데 둥그란 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은 것과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과 이 2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어차피 원탁은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양옆과 맞은편이 누군지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A의 입장에서 봐봐. 왼쪽엔 B고요. 여기서도 왼쪽엔 D야. 오른쪽엔 B고 오른쪽엔 B죠. 맞은편에 C, 맞은편에 C. 똑같다는 거지.
잘 봐야 돼, 얘들아.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순열에서는 이렇게 잘라놓으면 A, B, C, D 이렇게 잘라놓으면 B, A, B, C 이렇게 배열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분명 다른 경우였다. 다른 얘기였는데 양 끝을 이렇게 다시 이어 놓았더니 이렇게 그대로 동그랗게 말리더라. 어차피 얘는 회전하면 얘와 같더라. 자, 이제 순열과 지금 해야 될 원순열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 순열에선 얘는 서로 같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원순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겠다. 한 가지로. 그럼 이런 가능성이 같은 경우가 몇 가지나 생길까 찾아보면 되겠지.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요. 한 번 더 돌아가면 A, B, C, D인데 그건 얘와 똑같네요. 아, 옆으로 회전시켜 봤더니 총 4가지의 상황이 결국엔 다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한 가지. 원순열에서 의미하는 건 저건 한 가지. 하지만 기본 그냥 일반 순열에서는 이렇게 잘라져 있었다면 쟤는 CDAB 얘는 BCDA 이렇게 나타나요. 순열에서는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일반 순열에서는 4가지였다. 자, 그럼 이제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쳐봐. 그냥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4가지였는데 원순열에서는 그걸 다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니네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어. 순서를 바꾸는 이렇게 발려왔던 이 4가지가 의미가 없더라. 그걸 하나로 보겠다. 이제 경우의 수 구할까요? 얼만큼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야 할까? 순열에서 원순열로 가려면. 순서를 무시해버린다 그랬죠? 4가지를 한 가지로 본다 했을 때 계산 어떻게 했어? 나눠버렸잖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4만큼 나눠주는 거죠. 경우의 수는 그만큼 작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냥 순열이었다면 A, B, C, D 4개니까 원래는 4, P4가 되는 거겠죠? 4개의 자리 배열을 할 때 4개 중에 4개를 다 뽑는다. 4P4인데 이제 약속합시다. 4P4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기호를 하나 썼어요. 4 팩토리얼. 이거 이렇게 이제 써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4개 중에서 선택해서 배열을 해야 돼요.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4P4.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걸 4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냥 순열이면 4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지금은 원순열이 되었어요. 나누라고. 이 4가지만큼은 그냥 다 똑같은 하나로 볼 테니까 4로 나누어 준다. 이 계산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하게 될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4로 나눴으니 3, 2, 1이네요.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순열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공식화해서 식을 일단 한번 써볼까? 그럼 이걸 제가 n이라고 해볼게요. 4 대신에 n이라고 해볼게요. n개를 원 위에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요. 얘를 배열할 때는 그냥 배열했을 때 몇 가지였나? 그런데 원인데? 그럼 뒤에 뭔가 계산이 붙겠지. n개를 그냥 쭉 배열하는 건 npn, n 팩토리얼이겠죠. 그런데 원 위에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원 위에 배열한다는 건 이렇게 배열했던 게 한 시간씩 한 칸씩 옆으로 돌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지금 얘처럼. 얘는 문자가 4개였으니까 4쌍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얘는 숫자가 12개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12번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문자를 n개를 원 위에 배열했으니 배열하는 방법 중에서
그래서 한 n가지는 돌려보면 일치하는 똑같은 그런 중복된 상황이 생기겠지. 그걸 나눠주겠다. 결국에는 중복되는 케이스는 n가지만큼 생기게 됩니다. 해서 n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일단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죠. 여기서부터 1까지 쭉 곱하면 7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순열의 공식을 얘로 여기서 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공식은 이러한데 그럼 이 상황에서 빨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저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해보자. 6명을 식탁에 앉힐 거예요. 식탁에 앉습니다. 첫 번째 식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긴 식탁. 이건 바로 알겠죠. 6명을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배열을 할 거야. 바로 답을 얘기해 볼까? 몇 가지 방법? 이거 몇 가지? 네. 5? 팩토리얼. 왜? 그냥 그대로 그냥 원순열이니까. 그치? 그럼 두 번째 하나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원이 아니야? 정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저렇게 앉는데 저렇게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힌트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 원순열 계산할 때도 분명 그냥 순열이었을 때 계산한 다음, 그치? 그냥 순열이 배열하는 방법을 계산한 다음, 이렇게 회전했을 때 중복되는 게 몇 개나 생길까? 그걸 세서 나누어 줬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일단 여기다가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는 거야.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생기나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나를 찾는 거지. 그게 몇 쌍이나 생길까를 세면 되는 거야. 보이니? 이걸 돌려서 정확하게 식탁의 모양이 포개지는 경우를 찾는 거야. 몇 쌍이나 생길까? 똑같은 거야. 이 식탁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겹치는 경우 몇 쌍? 세 쌍. 얘가 이렇게 출발하는 애가 이렇게 120도를 돌면 똑같죠? 이렇게 240도 돌면 똑같죠? 다시 돌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세 쌍이 중복되는 경우가 생겨요. 면이 세 개잖아. 그럼 이 식탁 위에 앉게 하는 방법은 몇 개가 되느냐? 사람이 6명이 배열을 하잖아? 그러면 X는 똑같이 6팩토리얼이라고. 사람이 일단 앉는 거니까. 그 다음 곱하기 아니죠. 중복되는 개수로 나눠버리자. 중복되는 쌍은 세 쌍이었다. 이거야. 이 위에 앉게 하는 방법은 이만큼. 그러니까 꼭 원순열이 아니더라도 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형의 규칙을 알면 중복되는 게 몇 쌍이나 생기나 그 규칙을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의 식탁에 한 명 한 명 앉고 빈쪽에 2명 2명 앉아요. 몇 가지 방법이나 있을까? 저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생각해보죠. 저것도 그 교과서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고 한번 풀어봐. 해봐.
몇 가지 이게. 일단 똑같이 그냥 시간 써봅시다. 사람이 몇 명? 6명. 6명이 배열을 한다. 기본적으로 6팩토리얼, 6P 6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배열하는 가지수는 6팩토리얼. 이게 기본이야. 어떤 형태든. 그럼 그 이후에 생각할 건 중복되는 거 있나? 생각해봐야죠. 너무 많으니까. 중복되는 케이스가 생기나 식탁을 돌리는 거죠. 돌려볼까요? 이거 정확하게 포개지는 경우가 생기나? 얼마큼 돌리면 몇 도? 포개지는 경우 몇 쌍 생기지 이건? 180도만큼 이렇게 거꾸로 회전시켜 놓으면 위아래가 바뀌면서 똑같이 일치하죠. 두 쌍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앉다 보면 이렇게 딱 앉은 경우랑 이렇게 그대로 탁 바뀌어서 앉은 경우랑 중복되는 게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돌리면 그건 똑같은 배열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내용은 사실 원순열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것들 방법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 뒷페이지에 등장을 할 거예요. 잘 됐습니다. 지금 원순열에서 설명해야 될 개념은 이게 다예요. 교과서로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12페이지의 그 중간 네모 상자 안에 원순열은 사실 공식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는가? 이제 기억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식선 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 2번 이것만 얼른 한번 연습해보고 마무리를 짓기로 합시다. 이거는 일단 처음이니까 같이 문제 읽으면서 가볼까요? 13쪽 문제 1번 정칠각형 도형을 7등분한 도형이래요. 이거 면적이 똑같아야 되겠지? 넓이가 다르면 불합리해, 그치? 피자도 큰 거 있고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크기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회전했을 때 포개지겠지. 넓이가 똑같아요. 자, 이때 7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하나씩 색칠을 하겠답니다. 가보죠. 첫 번째, 빨간색과 주황색을 이웃한 영역에 초월해요. 사실 이웃한다라는 이 말도 그 1학년 순열조합 때도 등장했던 얘기긴 한데 이웃하는 경우에 어떻게 경우의 수를 셀까? 원칙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이웃하고 있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지? 두 사람을 붙어 앉게 한다 했을 때 우리 어때요? 그 두 사람을 마치 한 명인 것처럼 그냥 묶어서 생각하자. 패키지니까. 빨간색을 색칠하면 주황색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색깔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종속되어 있는 애니까.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이웃하는 경우 두 색깔을 마치 하나의 색깔인 거죠. 좀 작은데요.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럼 한번 가봅시다. 더 이상 빨간색, 주황색은 두 개의 색깔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개야. 그럼 전체 색깔은 7개가 아니라 6개가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6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쭉 칠하는 거야, 하나씩. 사실 원 위에다 칠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원 위에 칠할 테니까 방법의 수는 5 팩토리얼.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 남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개인 것처럼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야. 두 개의 색깔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 빨간색과 주황색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걸 곱해줘야 되겠지. 더하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그래서 곱하기 두 개니까 자리를 바꾸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지.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남색과 보라색을 이웃하지 않은 영역에 칠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막 남색 칠한 다음에 한 칸 건너뛰고 막 보라색을 뭐 여기 칠해본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지. 자, 이런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는 이걸 여사건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반대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지. 이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이웃한 방법의 수를 계산하는 게 더 쉬우니까 반대로 이웃한 방법의 수를 계산해서 그걸 전체에서 빼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 반대되는 것만 남을 테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법의 수 7개를 원 정칠각형에 배열하는 거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생길 것이다. 원순열. 그 중에 빼겠다. 두 색깔 이웃하는 거지. 다시 계산해봐도 좋고 다시는 위에서 계산했죠. 그렇죠? 이만큼을 제외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정답은 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는 그만. 자, 문제 2번 얼른 마저 외워봅시다. 여기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얼른 봐봐. 문제 2번. 남학생 대표 학생 하나, 여학생 대표 하나 포함해서 전체 총 8명의 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아요. 총 8명이야. 자, 이제 1번. 자, 1번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봅시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남녀 번갈아 앉아요. 저걸 사실은 그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건 좀 옳진 않은데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래? 실제 상황이에요. 8명이 원탁에 이렇게 뺑 둘러서 앉아야 돼. 여학생 넷, 남학생 넷 앉을 거예요. 서로 잘 몰라. 서먹해. 실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앉게 될까? 여자애들 4명이 왔어요. 남자애들 4명이 왔어. 처음 봤다. 뭐 미팅을 하는 거라고 쳐봅시다. 미치하지. 그럼 되게 뻘쭘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같이 앉아야 돼. 닭갈비를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앉을 거예요. 근데 뻘쭘하니까 우리 섞어서 앉자. 그러지. 어떻게 앉을까? 마음에 드는 남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그럴까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앉긴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좀 어색해. 제일 좋은 상황 시나리오는 뭘까? 그런 상황을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지. 남자애들을 먼저 앉으라고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게 좀 불편하면 그냥 여학생들이 먼저 앉던가. 그럼 일단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일단 내가 앉으면 그럼 내 옆에 누군가 와서 앉겠지. 그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자, 보통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배열을 할 건데 지금 종류가 다르잖아요. 여학생, 남학생 종류가 다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 것들을 배열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억합시다. 한 종류씩 따로따로 배열하는 게 좋아요. 색연필 노트 있으면 색연필 따로 노트 따로 하나씩 배열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뭐 남학생, 여학생 한 명씩 커플을 뭐 짝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남학생 먼저, 여학생 먼저 한 종류씩 배열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면 마무리. 여학생이 먼저 앉기로 합시다. 텅 빈 원탁에 여학생 4명이 앉았어. 원순열이네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네, 3팩토리. 곱하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순간이 30초. 여학생들 4명이 앉아있습니다. 이제 남학생이 택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앉아야 돼요. 남자 4명이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4가지. 자, 사람이 배열하는 건, 사람이 자리에 앉는 건 순열이야. 그러니까 4명이 앉으면 4팩토리 기본이에요. 앉는 건 기본이야.
그런데 자 판단해야 될 거는 이거죠. 원 위에 앉느냐 아니면 이거는 원 위에 앉는 건지 원이 아닌 건지만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집에 가서 그 텅 빈 동그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미 아저씨 한 명이 앉아 있어요. 짜장면을 먹고 있다고. 확 돌려. 돼?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이면 한 명이라도 자리에 앉아있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더 이상 앉을 때는 얘는 그냥 일반 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4명이 앉는 거야 그냥. 팩토리얼 결국엔 이만큼 남는 거지. 요거는 다음 시간 수업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